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자, 오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 멀리 멀리 자그마치 미국 샌디에고에 계신 작가 선생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윤여린 작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라친 여러분. 선생님 그 멀리 미국에서도 어라친을 아시고 네, 저 짱입니다.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입니다. 아, 맞아요. 네, 열혈 구독자 선생님이신데 그동안 모시지 못해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오늘 미국에 계신 윤예리 선생님과 방송 연결했어요. 시간 차이 한 몇 시간 나나요? 16시간 정도? 17시간? 네, 지금 17시간. 현재 여기까지 서머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시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시간대가 다른데 지금 선생님 계신 샌디에고는 그 한국이랑 시간 차이가 17시간 빠른 거죠. 그쵸. 한국이 빨라요. 예. 우리 윤여림 작가님은 지금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초대형 베스트셀러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작품의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말들이 사는 나라, 흥자 세상, 나는 내가 좋아 같은 그림책 작품이 있고요. 동화책으로는 수다씨 작가가 되다 콩가면 선생님 시리즈, 홍아라이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언제까지나 잘하는 작가, 통통 튀는 재미난 말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고창대하초등학교 조수빈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정말 좋은 할머니다. 왜냐하면 밥도 잘 챙겨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한다. 우리 할머니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화내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뭐냐 하면 수빈아 이불 깔고 이제 자자. 일찍 자야지. 할 때 말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정말 좋고 또 할머니를 사랑한다. 이런 사연 보내줬는데 저희가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왠지 선생님이 따뜻한 느낌의 글들이 오늘 많이 소개가 아, 될 것 같은 그런가요? 생각이. 아, 저도 이거 읽는데 저희 할머니 두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생각이 나고, 우리 예, 수빈이 할머니랑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수빈이 곁에 있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우리 수빈 친구는 아직 어린이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이불 깔고 이제 자야지, 일찍 자야지 할 때 너무 사랑이 듬뿍 담긴 자장가 같은 목소리로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지 맞아요. 않을까 푸근한 목소리 맞아요. 그런 예. 상상이 돼서 야 진짜 좋겠다 수빈이는 푸근한 할머니가 계셔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쵸. 막 이제 자야지, 막 이런 우리 엄마들이 평소 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이제 자자, 일찍 자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빈이도 말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다고. 저도 이걸 읽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저희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춘천 부안초등학교 송가온 어린이가 보내준 텔레비전이라는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 추억 돋는다. 네. 추억 돋아요? 이 노래가 어린이 라디오에 거의 방송된 적이 없거든요. 그쵸.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본다 이런 생각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땐 제가 막 불러주곤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맞아요. 좋아했던 노래니까. 어렸을 때 책도 좋아했으면 테레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막 그렇게 네.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보림 출판사에 들어갔을 때 고문
누가 계셨던 정근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이걸 작사하신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우와. 반가웠어. 네.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그분이 다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텔레비전 음악을 듣는 때 그 정근 선생님도 막 떠올랐어요. 예. 저도 그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때 음. 엄청 막 감격했던 그런 기억, 이 송가은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그런 게 다 떠올랐어요. 이게 동작도 있었는데. 추억 돋았습니다. 가온 친구, 네. 재밌는 피아노 연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신문 십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띠는 게티요. 좋아하는 음식? 제가 산낙지랑 보신탕 이게 두 개만 아니면 다 좋아요. 다 좋아하고 다 잘 먹고 제가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출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좀 잘 안 되거나 할 때 먹는 게 견과류예요. 모든 견과류를 다 좋아하는데 특히 피스타치오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비싸요. 네.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세일할 때 사가지고 여기서 아껴 먹고 겨울에는 귤을 제가 좋아해서 귤하고 이 견과류랑 궁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피스타치오 아니면 다른 견과류랑 이렇게 귤이랑 까먹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뭔가 까먹는 걸 좋아하시네요. 피스타치오도 이렇게 까서 그러네?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뭐 선생님은 전생에 어땠어요? 다람쥐였을까요? 예, 좋아하는 계절? 한 중고등학교? 그때까지는 겨울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왠지 공기가 좀 투명해지는 것 같고 맑고 밤하늘 더 예뻐 보이고 이상하게 그래서 겨울을 되게 좋아했고 또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근데 제가 사는 데는 연교차가 별로 심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겨울이라고 해도 10도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고 영상 10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예. 여름에 좀 덥고 그렇긴 하지만 한국처럼 막 습도가 높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크게 그 차이가 별로 나지는 음, 않는데 한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그리운 계절은 가을이더라고요. 음, 여기서는 연교차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단풍도 그렇게 막 들고 그러지 않거든요. 단풍이 들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단풍이 되게 음. 그립고 또 비도 많이 안 오거든요. 네, 비가 많이 와야지 또 단풍이 또 예쁘게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운 거는 한국의 가을.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금빠싸요. 막 어떤 작품 보면 막 금방 좋아하고 그 작가 작품 막 다 파서 보고 특히 제 글에 그림 그려주신 작가님들 작품 보면 또 되게 좋아해서 막 찾아보고 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 그림책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다른 식으로 하고 싶다 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 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동화에서 이거는 바람의 방향을 틀어줄 것 같다 하는 뭐 신선한 작품, 저를 흥분시킨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동화 같은 경우는 그 유은실 작가님의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처음 보는 캐릭터, 처음 보는 이야기 구성, 처음 보는 문체, 막 이런 것들에 되게 놀랬고, 저도 린드그렌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에 잘 녹였구나. 그래서 그 작품을 굉장히 사랑하고, 유은실 작가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 작가님이시고, 네. 그림책으로는 김동수 작가님의 감기 걸린 날. 아, 그, 김동수 작가님 얼마 전에 나오셨습니다. 저 못 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방송이 안 된 거죠. 네네. 방송되면 봐야 되겠다. 예, 제가 되게 좋아해서 얼마 전에 20주년 감기 걸린 날 책도 네, 나왔어요. 맞아요. 집에서 리커버 하니까 판을 이런 거 보여드릴 수가 샀어요? 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것도 예, 아,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예. 네. 나의 보물 1호는? 저는 작가이자 엄마잖아요. 작가로서는 아무래도 그 현재 쓰고 있는 이야기,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완성을 시키고 싶어서 그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예. 보물입니다. 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그것도 작가로서는 글이 잘 써졌을 때? 안 풀 때가 많잖아요. 글 쓸 때. 그러면 좌절하고 되게 나 속상하고 갑자기 탁 풀려가지고 완성되는 순간 딱 올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현실로 들어가서 출판사에 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 해나갈 때 성취감이 들면 또 행복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를 완성을 해냈을 때
그때 쾌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엄마로서는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있을 때 그렇더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선생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날 작가 아니랄까 봐 계속 엄마로서는 그쵸. 근데 저도 멋있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라는 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 어렸을 때는 자버리거나 그냥 무작정 걷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도 들고 여기 샌디에고 햇살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기미 주근깨가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햇살을 가르면서 걷는 거는 이제 정말 안 나고 저희 집 마당에서는 이렇게 유칼립투스라고 큰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샌디에고에서는 골칫거리예요. 왜냐면 유칼립투스가 잎이 많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비도 잘 안 오고 불이 잘 나요. 그래서 한 번 불이 나면 유칼립투스가 완전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확 퍼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골치인데 유칼립투스가 번식력도 엄청 강해서 안 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골칫거리기는 하지만 볼 때 나무도 예쁘잖아요. 그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연구 결과도 제가 몇 년 전에 봤거든요. 가장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뭐냐는 의외로 1등이 독서였어요. 그 독서가 가장 사람들의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저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고 나는 한풀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내려가는 그래서 나무 보면서 멍 때리기, 책 읽기 이 두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습니다. 분위기 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이건 우리 어라친데 잘 모를 건데 1년에 한 번 소득신고, 아, 소득신고 하잖아요. 소득신고? 우리 예, 그거 소득신고 싫다고 대답하신 작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다행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숫자에 관련된 거 일단 어디가 정지되잖아. 잘못해서 보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되게 무서워서 할 때마다 엄청 긴장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은 다행이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아, 예전에는 다시 태어나도 이야기 쓰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작가님 방송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꼭 태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시 태어나면 그 숲속에서 나무로 태어나고 싶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몸치인데 춤도 잘 추고 싶고 물건 같은 것도 좀 잘 고치고 막 이런 제가 사실은 글 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다른 건 다 분해서 조금은 좀 날렵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태어나고 싶습니다. 글 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글 쓰는 걸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이것저것 여러 같아요. 가지를 다 잘할 순 없어요. 네, 여자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고, 제 아이들을 봐도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나는 내가 좋아요. 이거를 마법의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항상 나는 내가 좋아요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모든 시계들을 잘 이겨내서 멋지게 성장을 하시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좋아요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도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라친의 솜씨 하나 들어볼게요. 세종도담초등학교 현주빈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섬집 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꿀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발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맛을 살려서 부르네요. 마치 혼자 남아서 집에서 있는 아기가 부르는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아기가 혼자 심심해하면서 엄마 기다리면서 부르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부르네요. 우리 두빈이 친구. 고요하게, 차분하게 잘 불러줬어요. 그쵸? 그래서 손집 아기의 맛이 잘 살아있는데 또 다른 느낌의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 두빈 친구 노래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악기 연주 그리고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골뱅이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주 북천초등학교 변서연 어린이가 직접 본인이 낭독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와, 낭독한 사연 일단 들려드리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주 북청초등학교 6학년 공정반 변사연입니다. 오후 2시 우리 집 풍경. 오후 2시가 되면 줄넘기를 하러 마당에 나간다. 수연이 준성이와 함께 줄넘기를 한다. 줄넘기를 돌려 아웃시키는 신발 장수를 하기 전에 준성이는 발 바꿔뛰기를 하고 수연이와 나는 2단 뛰기를 한다. 준성이는 발 바꿔뛰기 7개, 수연이는 2단 뛰기 0개, 나는 2단 뛰기 20개를 했다. 통과하고 나서 신발 장수 놀이를 했다. 술래가 줄넘기 줄을 돌려서 줄에 걸린 사람은 신발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 한 명의 신발 2짝이 술래에게 있으면 게임이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했던 신발 장수 놀이에서 준성이가 처음으로 아웃됐다. 한 판이 끝나서 얘들아 들어가자라고 준성이가 수연이한테 말했다. 그래서 수연이와 준성이가 알았어 라고 말했다. 한창 놀고 나면 동생들이 말을 잘 듣는다. 운동하는 오후 2시 우리 집 풍경을 날씨로 표현하자면 햇빛이 따스한 좋은 날씨인 것 같다. 나는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말에 애들과 함께 놀다 보면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글도 되게 좋았지만 저는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 우리 집 풍경.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제목에 맞춰서 딱 마무리를 지었어요. 오후 2시 우리 집 풍경을 날씨로 표현하자면 햇빛이 따스한 좋은 날씨인 것 같다. 아주 재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작가들도 사실 글을 써놓고 책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제목을 뚝딱 그러니까요. 본인이 우리 집이 행복한 것 같아서 날씨를 표현하면 이렇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따스한 좋은 날씨에 음, 맞게 오후 2시 우리 집 풍경이라는 이 제목이 놀라웠어요, 정말로. 제가 제주라고 딱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제주 풍경이 떠오르고 앞마당에서 동생들이랑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서연이 친구 되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한참 놀고 나니 동생들이 말을 잘 듣는다.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애들이 에너지가 막 넘쳐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막 뭘 하라고 말을 진짜 안 듣는데 실컷 놀아주면 애들의 욕구가 좀 해소가 되면 정말 좀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이 큰언니는 아는 거죠. 예, 그 리더십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이 빠질 것 같아요. 발 바꿔뛰기 7개, 2단 뛰기 또 막 해야 되고, 신발 장수 놀이도 해야 되고. 신발 던져서 이렇게 놀고 신발 주스러 가고 잘못해갖고 막 신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물 웅덩이에 떨어지고 그런 제일 최악의 엄마한테 혼나야 되고. 그리고 2단 뛰기를, 수환이 친구는 이제 20개나 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2단 뛰기를 한두 개밖에 못 했었는데, 2단 맞아요. 뛰기를 유단기가 20개나 한 개 하고. 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수환이 친구는 20개나 했어요. 형제들끼리 뭐 싸우거나 이럴 때는 막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형제가 맞아요. 재산이잖아요. 커보면 느끼잖아.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고마운 거죠. 또 서연이가 되게 좋은 언니이자 누나라서 잘 놀아주는 것 같고.
글도 잘 쓰고. 예, 좋은 글 고맙습니다, 서연이 친구.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모범적인 어린이. 학교에 음, 가면은 딱 앞만 보고.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뭐 우리 때는 항상 놀았으니까. 학교 돌아오면은 바로 뛰어놀았잖아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서울 친척들이 보면 시골에 잡다고 얼굴이 너무 까맣게 탔다고 맨날 노니까. 아, 근데 책 읽기는 또 되게 좋아하고 책벌레여가지고. 근데 저희 때는 책을 거의 전집으로 뭐 한 집? 예, 예, 부모님 예. 샀으면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도서관도 없었고 서점도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돼 하나 있고 친구네 집에서 전집을 뭐 하나 드렸다. 그러면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책을 막 빌려서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모범적이긴 했는데 제가 또 혼자 있는 시간이면 다 상상하면서 보냈거든요. 상상 놀이를 좋아해서 상상 속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또 반항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속에 막 담아뒀던 말도 막 하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상상 속에서만 해소했던 거를 현실로 계속 공부도 좀 덜 하고 이렇게 하던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어쨌든 어렸을 때는 밖으로 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얌전하고 그런 아이였었어요. 예. 음, 머릿속으로만 엉뚱한 짓 하고 상상놀이 하다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고 거짓말 어쩌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고 상상놀이를 하다가 다친다는 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바보 같은 건데 책장이 이렇게 있으면 제 눈에는 그게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암벽 같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타고 올라가다가 그러면 제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깨져가지고 피나기도 하고 엄청 너무 바보 위험한데요? 같죠? 근데 다행인 건 집 쪽에 침대가 있어가지고 좀 바보 같은 면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믿으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나는 연습도 하고 아, 진짜, 진짜로요? 진짜로 저 높은 데서는 못 떨어지겠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높은 데서 엉뚱한 짓을 조용히 많이 했었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메리 포핀스 같이 우산을 들고 해보기도 하고 한 1초라도 뛸 수 있지 않을까 막 멍청한 상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럼 우산을 들고 어디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화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위에서 그게 위험하지는 않는. 저도 이제 겁이 나서 높은 데 떨어지면 큰일 나다. 낮은 데부터 연습하자 이렇게 했는데 항상 안 되면서 아, 오늘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창피하네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둥실 떠오르지 못했을 때, 아, 그럼 우산이 아니라 다른 걸 들어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실패 원인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맞아. 엉뚱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다른 거죠. 우산 안 들고 갈 때도 많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뛰어낼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왜 그럴까 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발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이야기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는 나는 거죠. 주인공이. 그러면 대리만족을 하고 너무 웃기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언어치는 재밌는 시 하나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시입니다. 시계 조혜윤 꼬르르 꼬르르 내 뱃속 시계는 계속 꼬르르 째깍 째깍 수업 시간에는 남은 을보처럼 천천히 째깍 째깍 째깍째깍 쉬는 시간에는 쉴 새도 없이 빠르게 째깍째깍 어떨 때는 느리게 어떨 때는 빠르게 계속 바뀌는 전덕쟁이 시계 시계의 시간 째깍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너무 짧게 네. 느껴지는 마음을 시로 표현해 줬는데 선생님의 그런 엉뚱한 거랑 좀 시간은 절대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아니, 진짜로 만약 이거 상상을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이야기가 진짜로 흘러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가 또 재밌었던 게, 느릴 때는 째깍, 째깍 해서 한 칸씩 뛰게 예, 해놨는데, 예, 빨리 뛸 때는 딱 붙였잖아요. 째깍째깍, 째깍째깍, 이렇게. 이게 예, 그런 거 사실 시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가. 근데 예. 이 친구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배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본능적으로 그렇게
시각적으로 글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도 그렇게 맞춰서 읽을 수가 네, 있더라고요. 선생님 잘 읽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느릴 때는 째깍째깍이라고 썼지만 사실 빠를 때 째에다가 시옷 받침을 해서 써줬어요. 했어요. 예. 네, 그것도 너무 참 기발하죠. 예. 네, 너무 그게 기발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기 어려운 걸 또 선생님한테 내가 시켰네 속으로 뜨끔했는데 근데 진짜 그 기억 받침으로 했으면 이게 뭔가 탁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시옷 받침이니까 막 이렇게 움직임이 맞아. 빨라지는 걸어가는 느낌. 게 다리가 벌어져서 이렇게 막 빨리 걸어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시옷이. 그러네. 그렇게 보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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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자가. 예, 보면 볼수록 진짜 기가 막힌 예, 아이디어인데 이거. 예, 예, 그쵸. 네, 재밌는 시 잘 봤고요. 다음은 사연 읽어드릴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설날, 새해를 맞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기쁨이고 설렘입니다. 긴 가래떡 쑥떡쑥떡 잘라 뽀얀 육수에 온 가족 건강하라는 마음 담아 떡국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바쁩니다. 도라지, 고사리, 섬초, 삼색나물 고운 빛깔에 밥상에 싱그러움이 앉았습니다. 밤 대추 무와 함께 양념 쏙쏙 스며든 할머니 손맛 갈비는 밥 2그릇 당첨입니다. 구름배 소화시키라며 주는 밥알동동 식혜, 살짝 얼려진 달큼 묘한 맛, 한 입 먹고 아빠에게 양보합니다. 온 가족 둥글게 모여 앉아 윷을 던집니다. 윷놀이는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판을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놀이입니다. 육가락을 던져서 상대말을 잡거나 추월하는 재미와 말판 위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머리싸움은 4개의 말이 모두 말판에서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바탕 육가락을 던지고 나면 만두를 빚습니다. 김장김치, 당면, 두부, 부추, 숙주 등 재료를 넣어 만두 속을 채웁니다. 보름달 같은 만두피에 속을 넣어 만들면 먹음직스러운 만두들 속에 미운 오리 새끼 만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만두. 하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신발을 훔치기 위해 마을로 온다는 귀신 이야기에 신발도 숨겨놓고 12띠가 생겨난 이야기는 매년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서로 도왔던 우리 할아버지의 명절. 할머니가 만들어준 설빔을 입고 온 동네로 세배하러 다녔다는 아빠의 명절. 어린 시절 느꼈던 흥겹고 시끌벅적한 설날의 풍경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세배하고 명절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즐기는 명절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설날이 지난 지는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이 설날의 풍경을 정말 멋진 글로 표현을 해줬어요. 네. 너무 글을 잘 써서 마치 어른이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표현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계신 선생님께서 설날 풍경이 정말 눈앞에 제 어렸을 그려진 것 때 같아요. 그 풍경, 그리고 저는 특히 온 동네로 세배하러 다녔다는 아빠의 명절, 정말 저 어렸을 때는 그 한복 딱 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뱃돈, 제가 울산에 살았고 친척들은 다 서울 아니면 완도에 있었기 때문에 설에 그냥 친척들 만나러 안 가고 동네에서 돌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이웃분들이 저희 친척 대신해서 항상 1,000원씩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니 친구는 이제 할아버지가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다복한 설날을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식혜도 달큼 묘한 맛 이런 표현도 되게 좋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만두도 재밌고. 정말 설날에 볼 수 있는 모든 걸 빠짐없이 싹 넣으면서도 훌륭하게 글을 잘 적어준 아인 친구, 미국에 계신 우리 윤여림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는 설날 풍경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 풍경이 그려지는 사연을 끝으로 오늘 준비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윤여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 곰이라면 너? 너 말이야? 그래, 나 같은 곰들 말이야. 글쎄, 맛있게 와작와작 씹어 먹겠지. 아닌데, 한 입에 꿀꺽 삼키나? 그것도 아니지롱. 곰은
사과를 베어 먹어. 베어 먹는다고? 응, 곰은 베어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베어 먹지.